안녕하십니까. 마켓앤센 증시로 다시 인사드립니다. 최혜린입니다. 1780이란 지수를 오늘 아침에 또다시 보여줬습니다. 우리 코스피가 말이죠. 1780 바로 위에서 출발했었는데요. 뉴욕 증시가 또 올랐다라는 소식에 외국인들도 장 초반에는 매도를 보였다가 다시금 현물을 순매수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지수의 상승폭이 아주 미미했던 가운데 지금은 다시 상승폭이 좀 줄어서 1780에 다시 근접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1700 안착 시도가 1780 안착 시도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각 지수와 수급 다시 한번 확인해보죠. 네, 정확히 다시 1780이네요. 오늘 정확히 1780에서 출발했었는데 역시 비슷합니다. 코스닥 역시 3포인트 뛰어서 476포인트. 이것도 역시 오늘 시초가하고 비슷하고요. 둘 다 상승폭이 약간은 준 그런 상황인데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가 거래소와 코스닥에 동시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 쪽은 오늘 차익, 비차익 모두 다 매수 우위로 방향이 바뀌어서 전체적으로 다 프로그램도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는 중이고 개인들은 오늘 1780 근방에서는 양시장에서 모두 차익 실현을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자, 업종별로 한번 들어가서 분위기를 살펴보도록 하죠. 네, 오늘 가장 크게 뛰는 쪽은요, 철강금속 쪽으로 보여지네요. 포스코가 0.6%, 고려아연이 2.8%, 29만 3천 원이면 고려아연은 오늘도 신고가를 내고 있는 중입니다. 현대제철도 오늘 아침에 11만 원보다 약간 더 추가적으로 오른 11만 500원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풍산도 오늘 4%나 뛰면서 역시 비철금속 관련한 금과 구리 쪽, 많이 뛰는 모습입니다. 풍산이 오늘 4만 원을 넘겼네요. 화학 쪽으로 한번 가서 분위기를 보죠. 자, 아모레퍼시픽이 지금 119만 9천 원까지 올라왔는데요. 오늘도 1.8% 가까이 상승, 역시 아모레퍼시픽도 신고가를 계속해서 경신하는 중입니다. 자, OCI의 상승세가 오늘 아침 다시 시작된 것도 눈여겨 보여지고요. LG화학은 소폭이나마 조정을 받는 자리네요. 자, 그리고 KCC도 오늘 1% 이상 오르고 있고 호남석유도 역시 1% 이상의 상승률 보여줍니다. SK에너지도 1.5%대 정도 상승. 오늘 제일모직도 2.8% 급등하면서 역시 신고가 행진에 동참을 하고 있고요. 코롱인더스트리도 0.6% 상승으로 오늘 괜찮은 출발해주고 있습니다. 운수장비 쪽으로 한번 가보죠. 오늘 현대중공업이 1.5% 가까이 또 뛰고 있고 미포조선도 1.5%. 당장 조선 톱2가 일단 오늘 출발을 괜찮게 해주고 있고 모비스가 조용한 가운데 만도도 보합권입니다. 오늘 현대차만이 약간의 상승을 해줄 뿐. 자, 기아차를 한번 볼까요? 리콜 얘기가 나왔던 기아차인데요. 낙폭이 훨씬 컸었습니다만 0.8% 정도의 낙폭으로 낙폭을 빠르게 줄이고 있는 것 또한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유통적으로 한번 가볼까요? 대장주들 신세계, 롯데쇼핑, 그리고 신세계, 롯데쇼핑은 지금 보합권인 가운데 롯데쇼핑은 오늘 장 출발은 괜찮았었는데 지금은 500원 정도 주당 내리고 있는 분위기고 현대백화점이 1% 추가적인 상승하면서 오늘은 신세계보다도 더 탄력적으로 보여집니다. 자, 계속해서 현대백화점과 또 신세계는 신고가 경신 중이고요. 롯데쇼핑도 장 초반엔 더 올랐었기 때문에 장중의 신고가 경신은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약한 쪽으로 한번 가보죠. 운수창고 쪽은 오늘 그다지 세지 않은 쪽에 지금 편입이 되고 있고요. 음식료 쪽에 가보면 오늘 오리온이 1.8% 정도로 일단은 시원스럽게 오늘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42만 1,000원까지 일단 42만 원대 초반 정도로 내려왔네요. 건설 쪽에서 GS건설이 역시 1% 가까운 조정, 대림산업, 현대건설도 오늘은 약세입니다. 자, 금융 쪽에 가서요. 오늘 삼성화재와 화재 쪽이 오늘 나쁘지 않은 그런 흐름입니다. 증권주는 일부 조금은 혼조 양상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가장 중요한 신한지주를 좀 봐야겠죠. 신한지주가 CEO 리스크 때문에 어제도 4%, 오늘도 2% 이상 빠지는데요. 지금 매도 창구에 보면은 전부 다 외국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의 장 초반 매도도 거의 다 금융 섹터에 집중됐었고 그의 물량의 대부분이 신한지주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거래량이 꽤 많이 몰리는 가운데 지금 2% 이상 밀리는 것은 외국인들의 집중적인 매도 때문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1780. 오늘 지수는 계속 이 정도에서 움직여줄 것 같은데 계속해서 오늘 수급 특징주를 한번 알아보러 가겠습니다. 이재광 한맥투자증권 상무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상무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쌍바닥을 좀 찍은 듯도 싶은데 오늘 혹시 매수 관점 얘기할 수 있는 날인지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바람의 방향이 바뀐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9월 들어서면서 찌는 듯한 무더위도 이제 한풀 꺾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곰파슨가 하는 태풍이 엄청난 강풍으로 피해를 주기는 했습니다만 너무 빨리 지나갔죠. 네. 그래서 일부 피해를 본 지역이나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참 다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 태풍이 지나가면 이런 좋지 않은 해악도 있지만 이 시중에 있는 우리나라 상공에 있는 탁한 공기들을 한번
깨끗하게 청소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주식시장도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 지난 8월을 보냈습니다만 9월달 들어서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의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는 그런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오늘은 한 주간을 마감하는 금요일장입니다. 금요일장은 통상적으로 상승하면 차익 실현 매도 물량이 상승의 걸림돌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만 오히려 오늘은 그 차익 실현 매도 물량으로 인해서 조정을 받을 때가 매수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보유하고 계신 종목군들은 그대로 홀딩한 채, 보유한 채 가지고 계시고요. 오히려 이제 여유롭게 현금을 확보하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라면 오늘부터는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배팅에 나서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왜 그렇게 보는지 준비한 차트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이제 미국 시장으로 먼저 가도록 하죠. 자, 미국 시장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나온 것은 국내 시장이었고 이제 미국 시장이죠. 자, 미국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미국 다우존스 공업 지수도 10,000포인트 붕괴 시도를 여러 차례 했었죠. 지난 일주일 동안 10,000포인트 붕괴됐다 올라오고 붕괴됐다 올라오고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는 확연하게 어제장에서 10,000포인트 이하권대에서는 적어도 하나의 저점이 완성됐다 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추세선 많이 보여드렸었는데요. 추세선을 한번 거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세선을 이렇게 거보면 그렇죠. 어제장에서 미국 시장도 어제장에서 이미 추세선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이제 향후 이제 움직임 자체는 어떻게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느냐? 네. 자, 이렇게 올라간다면 이제 1,300포인트를 돌파했는데 1,300에서 1,500포인트가 1차 저항선입니다. 그럼 저항선 근처에서 한 번 더 눌림목을 봤는데 이 직전 저점 10,000포인트 이하권대 이 라인은 붕괴될 가능성이 적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는 이렇게 돌아나가는 일만 남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미국 시장의 안정이 국내 시장에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죠. 자, 국내 시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시장도 결국에는 아직까지는 저항 추세대에 놓여져 있습니다만 자, 저항선을 먼저 한번 거볼게요. 이렇게 저항 추세선을 한번 거보면 어제도 고점 1780포인트 라인을 돌파했다 밀린 이유가 바로 저항선 라인 때문에 그렇죠. 오늘도 1780포인트 라인을 돌파했다가 지금은 상승폭이 조금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이제는 국내 시장도 직전 저점 라인이 그렇죠. 이 직전 저점 이 라인이죠. 예. 1720에서 30포인트 라인. 네. 이 직전 저점 라인이 하나의 저점으로서 완성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해서 돌아나가다 보니까 이제는 지난 7월 중순에 찍었던 그리고 8월 중순 그리고 8월 말에 찍었던 1720에서 30포인트 이 라인이 삼중바닥형의 모습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국내 시장도 1차 상승 이후에 조정을 받겠지만 오히려 이제는 1750포인트 이상에서 조정을 받으면서 다시 돌아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장에서도 이 금요일장에서 아침 시초가 갭상승에 따라 상승폭이 좀 둔화되고는 있습니다만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모습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금요일이라는 요일적인 불안감을 안고 있지만 오히려 그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 전략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오늘은 오히려 도망갈 궁리를 하는 것보다는 이제 적극적으로 맞서는 그런 매매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장은 오히려 매도보다는 매수 쪽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종목 검색에 좀 더 집중하는 그런 매매 전략으로 금일장 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요. 드디어 오늘 매수 관점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은 세력들은 어떤 종목 어제 샀었는지 그 리스트를 먼저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자, 그렇다면 전일장에서 긴급한 외국인 투자가들은 과연 국내 시장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가보도록 하죠. 네. 이미 지난 수요일이었죠. 9월을 시작하는 첫날이었습니다. 9월 1일 날. 자, 뭔가 긴급한 외국인의 매매 동향을 보면 뭔가 특이점이 좀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뭔가 규모가 조금씩 늘어난다고 하는 말씀드렸죠. 네. 예, 미국 시장에서 거래량이 증가되는 모습도 굉장히 긍정적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뭔가 아직까지 이들이 확신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증가되는 모습은 아주 긍정적이다 하는 점을 강조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어제장에서도 보면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매 동향을 어제장에 기준으로 본다 하더라도 거래량이 그렇죠.
매수 규모가 조금씩 증가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전일장에서 외국인 투자가들은 LG화학을 가장 많이 매수했는데 그 규모가 343억 원, 100억 원대, 지난주와 금주 초만 하더라도 100억 원대에 불과했던 것이 지난 수요일장에서는 매수 1위 종목이 200억 원대, 이제는 300억 원대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 자산주로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그렇죠? 배당 관련주인 S-오일도 258억 원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삼성테크인 CJ 호남석유화학을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LG 디스플레이를 많이 매수했네요. 614억 원어치 매수했고요. 하이닉스, LG, 롯데쇼핑, 삼성전기를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역시 업종 대표주인데 그동안 많이 침체 국면을 보였던 종목군들이 눈에 띄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물론 롯데쇼핑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은 신고가 행진을 벌이면서 계속 급등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도 선별적으로 매수하고는 있지만 그동안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종목군들의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그 규모도 증가되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의 동향에서도 지난 수요일장 9월달 들어서 그동안의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국내 기관의 매매 동향에서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서는 코스닥 시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코스닥 시장의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 보면은요, 외국인 투자가들은 셀트리온을 32억 원 매수했네요. 그 다음에 실리콘웍스, 덕산하이메탈, SK 브로드밴드, 그리고 오스템 임플란트를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역시 실적 호전주들을 많이 매수했네요. 네.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포스코 ICT, 다음 서울반도체, 네오이즈게임즈, 셀트리온 역시 마찬가지죠.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이 어디에서 조정을 마무리 질지는 아직 알 수는 없다. 네. 하지만 급락 이후에 반등을 주도하는 것은 역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업종 대표들이 주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전략을 그쪽으로 세우자는 말씀을 이미 드렸는데 기관과 외국인, 거래소와 코스닥 시장의 매매 동향을 본다 하더라도 그것이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일장에서도 코스닥 시장의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은 역시 실적 호전주, 업종 대표들 중심으로 해서 매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실적 호전주, 업종 대표주를 사고 있기도 한데요. 외국인들 보니까 화학 쪽에 어디 참 집중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기관은 특별히 IT 쪽을 거의 쓸어 담았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런 와중에 뜨문뜨문 CJ라는 종목도 LG라는 종목, 지주회사 쪽도 좀 눈에 많이 띄는데 오늘 특별히 CJ가 그렇습니다. 거의 한 4% 이렇게 하락을 하는데 이럴 때 좀 지주회사 쪽도 한번 사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지난 8월 약세장 속에서도 눈에 두드려졌던 대표적인 업종 중에 하나가 지주사거든요. 네. 이들 지주사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수 규모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런데 특징은 통상적으로 이들 지주사들이 거래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네. 자, 거래량이 많지 않다는 것은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매수하기도 어렵지만 매도하기도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000원짜리 주식을 거래량이 없는 종목은 20,000원까지 내가 목표 수익률을 예를 들어 100% 보고서 들어간다. 그러면 적어도 30,000원 근처까지만 와야지만 내가 평균 매도 가격대가 20,000원이 됩니다. 최근에 지주사의 모습을 보면은 그런 효과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 초까지는 이들 지주사에 대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가지고 계신 분이라 할지라도 쉽게 이익 실현하지 마시고요. 좀 추세 이탈되기 전까지는 끝까지 가지고 가는 이런 매매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 드린 말입니다만 개인 투자분들께서는 고점과 저점을 만들어야 하는 생각 자체를 버리시기 바랍니다라는 말씀 드렸죠. 네. 설사 오늘이 고점이라 하더라도 확인하고 매도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아직 지주사들의 상승 추세는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오히려 이제 바닥에서 탈출하려는 지주사들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 초까지 매수 관심 종목은 자 말씀해드린 대로 지주사 관련 종목 중에서 한번 2종목을 선정해봤거든요. 네. 자, 그 종목마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중 눌림목 그리고 다음 주 초까지 이어지는 장 상황 속에서 매수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 2종목. 네. 첫 번째 종목은 코오롱입니다. 역시 코오롱 그룹의 지주사죠. 예. 네,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이번에 분할했는데 분할하고 나서 그 코오롱 인더스트리 이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진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롱의 자회사 이익 모멘텀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 반사이익으로 작용하고 있죠. 그리고 차트상으로 본다 하더라도 쌍바닥 실현 후에 직전 고점 돌파 시도가 예상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 코롱은 한번 상승으로 접어들었다 하면은 3개월에서 6개월 이렇게 꾸준히 상승할 수 있는 개인 투자분들께서 접근하기 쉬운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네. 매수 가격대도 35,000원을 전후한 시점에서 매수 가격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네. 오늘도 장중할 때 살짝 마이너스 건 때 내려왔다가 현재는 플러스 200원 35,350원이네요.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코롱의 주가지수 차트의 모습을 보면은요, 일봉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일봉 차트의 모습을 보면 참 이쁜 모습입니다. 네. 예, 쌍바닥을 견조하게 실현해주고, 예, 한번 눌림오고 다시 이익 실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종합지수보다 굉장히 강한 상승 탄력도를 받고 있고요. 최근 하락의 거래량 상황도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차 저항선 라인이 직전 고점인 37,000원에서 38,000원대 1차 물량대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그때의 거래량이 크지 않습니다. 네? 그때의 거래량이. 그래서 최근 거래량으로 충분히 커버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오늘도 장중한 때 소폭 하락하는 그런 모습 보였죠? 네. 어제장에서도 흔들어대는 모습이고요. 오늘도 34,850원까지 내려갔다가 지금은 또 소폭 상승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코롱 따라서 35,000원을 전후한 시점에서 한번 눈여겨보셔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코롱 한번 관심 가져보시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역시 지주사의 대표주자입니다. SK입니다. 이 SK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강조해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이 SK도 SK그룹의 지주회사죠. 최근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고용 정책에 아주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투자 심리 안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이 회사도 SK에너지를 포함해서 SKCS라든지 이 지주사들이 같이 상승했다는 이익이 증가가 전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상대적으로 그동안 많이 오르지 못했다는 가격적인 메리트도 갖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SK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요. 가격적으로는 저는 한 95,000원을 전후한 시점에서 무리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오늘 95,500원 전일과 같은 종가의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일봉 차트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물론 지난 일주일 동안 바닥 탈출했습니다만 이거 지난주에 샀으면 더 좋았겠지 않느냐.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렇죠. 예. 그러나 저는 지금이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 시점에서는 지난주에서는 이게 더 하락할지 확인이 안 됐거든요. 근데 네. 지금 시점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 저점은 깨지지 않을 것이라 확신이 듭니다. 왜? 이제는 내려올 때마다 95,000원, 94,000원, 93,000원, 92,000원까지 아주 지지선대가 너무나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죠. 네. 그 점이 굉장히 큰 매력입니다. 그래서 외바닥 상태에서의 그다음에 눌림목을 과연 기간 조정으로 받을지 살짝 밑으로 빠지면서 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조정 또한 쌍바닥을 찍기 위한 과정일 가능성이 높고 이번에 쌍바닥을 찍고 돌아간다면 직전 고점 돌파 가능성이 큰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10만원대를 1차 저항선으로 1차 매도 가격대로 1차 매물벽으로 염두에 두시면서 95,000원을 전환 시점에서 한번 눈여겨보셔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오늘 마이너스 조정을 받는다면 마이너스권대에서는 더 부담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주사 중에서 코롱과 SK 관련 종목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 종목을 오늘과 다음 주 초까지 한번 지주사 관련주들은 눌림목을 받을 때 물량을 좀 모아간다는 이런 전략으로 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참 재밌게도 지주사 관련한 종목들 중에서 직전 고점 돌파가 임박한 그런 SK와 코롱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사실 신고가 내고 있는 지주사들이 리스트 숫자를 보면 더 많은 상황에서 오늘은 CJ가 4%나 급락하고 있는데 말이죠. 왜 네, 이렇게 그렇죠. 신고가 내고 있는 종목을 따라가는 쪽의 종목은 쏙 빼신 거지? 일단 그 이유가 궁금하고요. 만약에 오늘 CJ 이렇게 조정받는데 괜찮은 기회라고 보지 않으시는 건지 그것도 추가적으로 좀 여쭤보죠. 예. CJ 같은 종목은 이 장에서도 굉장히 급등을 하면서 지난 7월 초 가격대가 한 58,000원, 6만원 전후한 시점에서 거의 어제 종가, 어제 고점을 보면 97,000원. 오늘 현재 한 4% 하락하면서 93,000원대의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네요. 이런 패턴의 종목들은 절대 한 번에 꺾이지 않습니다. 한 번에 꺾이지 않기 때문에 발빠른 투자를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코렉이나 CJ 같은 종목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분들께서 접근하시기가 좀 편안한 종목이고요. 좀 물론 지주사 관련 중에서 1등은 CJ나
LG나 LS나 이런 종목군들이 아주 1등 중입니다. 예. 근데 이들 종목군들이 아직 상승달주가 꺾이지 않고 여기서 죽을 것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분들이 접근하기에 다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후발주로 뜨는 종목을 제가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렸는데 이들 종목군들도 충분히 단기 매매 전략으로서는 가능성이 있는 아직 꺾이지 않은 그런 모습이고요. 이거 어떤 패턴의 모습을 보일 때 이걸 매도하냐면 단기 급등이기 때문에 일부 차익 실현 매도 물량으로 해서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한번 조정을 받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빠지는 것이 아니라 왜? 그 다음부터는 지지선대가 굉장히 강합니다. 한 번 올렸다가 꺾일 겁니다. 그럼 직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꺾이는 이 시점에서 매도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렇게 정확하게 바닥을 칠 때 이렇게 눈에 보이는 쌍바닥을 치는 종목이 있는가 반면에 네. 이렇게 보이지 않게 그냥 장중 하루 이틀 쌍바닥을 찍고 돌아가는 종목이 있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이것도 외봉에서 꺾이면서 급락할 가능성이 있을 때는 어떻게 나오죠? 예, 개파락하는 장대 음봉이 나와야 됩니다. 개파락한 이후에 장대 음봉. 근데 이것은 개파락도 아니고 어제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도 물량이라고 보기 때문에 크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요. 자, 지금 뜨고 있는 지주회사 중에서도 CJ에 대한 추가 의견을 한번 들어보았고요. 조금 후발주자로서 개인분들이 매매하시기 훨씬 더 편한 오늘 코롱하고 SK 지주회사 두 종목에 대한 매수 관점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한맥투자증권 이재광 상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지수 다시 한번 보고요. 계속해서 특징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1780. 외국인들이 조금씩 매수 규모를 키워주고 있는 게 현물적인 측면에서 고맙네요. 자, 설경제신문 증권부 윤경환 기자 불러보겠습니다. 윤 기자.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군들이 좀 강세를 띠고 있는지요? 예, 오늘 신한지주가 신상훈 사장을 횡령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는 소식에 이틀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DSK, 크레딧유니온의 골드만삭스 등 외국계 증권사 창구를 중심으로 매도세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반면 매수 상위 증권가 창구는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키움증권이 차지하고 있어 외국인의 매도 물량을 개인들이 열심히 주워 담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이 밖에 최근 내수주가 부각되면서 롯데쇼핑,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 대형 유통주가 나란히 사흘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은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금 유통주들의 계속해서 신고가, 좀 전에 저희가 봤었던 신고가를 이어나가고 있는 지주회사들, 이런 종목을 언제쯤 따라가 볼까라는 생각도 하고 계실 테지만, 역시 오늘 개인들이 액션으로 보여주듯이 급하게 빠진 신한지주 같은 종목들에 대해서는 이 급락분에 따른 반등을 노리고 일단 들어가는 개인분들도 있어 보입니다. 저마다 주목하고 있는 기준도 다르고 또한 전략도 달라 보이지만 국내 주요 증권사에서는 1780, 이 정도의 지수대에서 많은 변수들을 안고 있는 이 시점에 어떤적인 기준에 주목을 하라고 주문을 하고 있는지 우리 국내 주요 증권사 리포트 요약을 좀 부탁드리죠. 네, 최근 중국 경제 지표와 주식시장 흐름이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메리츠증권은 오늘 글로벌 증시가 상승 추세로 복귀 중이며 경제 지표의 영향력도 제한되고 있다면서 중국 경제 성장에 대한 수혜도 예상돼 국내 주식시장의 상승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동양종금증권도 중국 경제가 점차 소비 경제로 진행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중국 소비와 관련된 업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증권사는 이와 관련된 주식으로 유통에선 CJ 오쇼핑, 자동차 업종에선 현대모비스와 기아차, 소비재 섹터에선 CJ CGV 등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우증권은 자동차주 등 중국 소비주가 부각되면서 중화권 증시가 견고하게 유지되는 점이 국내 주식시장에 긍정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우리투자증권도 현재 주식시장에서 단기 저점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있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야 한다며 필수 소비재, 신수종 산업군, 자동차 및 관련 부품주 등과 함께 중국 내수 수혜주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중국 자체의 어떤 성장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우리 이미 지수의 어떤 하방에 대한 견조함이 확인이 됐으니만큼 중국 내수 관련 종목들이 조금 보자라는 주문들이 나오네요. 여기에는 자동차도 끼어 있는 점이 특징인 것 같습니다. 서울현대신문증권부 윤경환 기자였습니다. 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각이 9시 59분이고요. 약 한 5분 정도 뒤에는 종목 상담 해드리는 코너를 열겠습니다. 전화를 주시면 아주 손쉽게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아래쪽으로 나가고 있는 이 번호입니다. 02 지역번호 필요하신 분들은 눌러주셔야겠죠. 3153-2611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다음 카페 투자클럽 앤 증권 아카데미라는 곳에서 정양환 시사께서 나와주셔서 도움 말씀 주고 계시거든요. 5분 정도 뒤에 전화 주시면 상담 들어갈게요.
네, 통화했느냐 투자해우소 코너 들어가기 이전에 전문가가 오늘 개장하기 전에 이 종목이 갈 것 같습니다. 얘기했던 종목에 대해서 이미 장이 열렸으니까요. 제가 중간쯤에서 AS를 먼저 해드리고 종목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로 보는 투자의맥이라는 코너에 함께해 주셨던 신한금융투자 평촌지점의 서정함 대리가 언급한 종목들 먼저 좀 들여다볼게요. 이번 주에는 신차 효과, 엔화광세, 자동차 비중 확대 이런 헤드라인의 뉴스를 갖고 출발하셨는데요. 네, 자동차주에 대한 의견을 좀 괜찮게 내주셨습니다. 그중에서 완성차 업체 중에서는 역시 현대차를 꼽아오셨는데 오늘 같은 날 기아차 들고 오셨으면 조금은 조금 타이밍적으로 안 맞을 뻔했었는데 아주 현대차를 잘 갖고 나와주신 듯도 싶습니다. 기아차는 오늘 지금 리콜 얘기가 들려와서 일단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그게 아니더라 할지라도 이미 현대차는 신차의 그 사이클이 끝난 기아차와는 달리 이제 신차의 사이클이 아반떼를 시작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한, 페루, FTA 그리고 엔고, 강세 이 모든 것에 따른 수혜를 현대차가 일단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보셨습니다. 자, 무엇보다 미국의 시장 점유율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죠. 현대차 오늘도 강세를 띠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주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엿새 연속 오르고 어제 한 번에 차익 실현 매물로 조정을 한번 받았던 현대차인데요. 자, 오늘 일단 시가를 14만 한 6천 원 정도에서 출발했었고 지금 약간 윗꼬리가 달린 상태로 14만 4천 원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상 매입가를 14만 1천 원에서 14만 5천 원 정도 살면 좀 사보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은 그 예상 밴드대에 가격은 들어와 준 것 같습니다. 목표 가격은요, 전 고점이 15만 3천 원이죠. 네, 현대차 15만 원 3천 원, 그 다음날부터 꺾이기 시작해서 계속해서 최근까지 헤매다 조금 반등이 나온 것인데요. 이 전 고점보다 더 뛰어넘은 상승, 그러니까 16만 원까지 현대차는 갈 것이다. 이렇게 보신 것 같습니다. 손절 가격은 매물선이 많이 몰려있는 13만 원대 초반, 13만 1천 원을 제시를 해주셨네요. 네, 다음은 부품 쪽에서요. 만도 종목을 얘기하셨는데 역시 많이 올랐지만 만도를 추천한 가장 큰 이유는 52주 신고가를 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추세를 또한 조금 탈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만도를 갖고 나오셨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기관이 순매수를 하면서 강하게 끌어올리는 것이 이 만도라는 종목인데 오늘도 신고가를 이어나가고 있을까요? 만도 오늘의 주가는 어떤지 한번 체크해보죠. 네, 만두가 14만 4,500원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윗꼬리, 아랫꼬리 다 달려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시가는 14만 3천 원이었거든요. 예상 매입가를 14만 2천 원, 그리고 14만 6천 원 사이면 괜찮다라고 하셨는데 일단 지금 예상 매입가의 그 예상 밴드 속에 가격적인 면에서는 무리가 없을 듯 보이고요. 목표 가격으로는 그 정도의 매입가를 산정을 했었을 때 위쪽으로 10%인 15만 8천 원까지 만두는 좀 보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손절 가격은 11만 원을 제시를 하셨는데요. 자, 지금부터 현대차하고 만도 오늘 자동차 관련해서 관심이 높으실 듯해서 제가 추가적인 의견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한번 듣기 위해 전화 연결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요. 일단 이 정도 예상 매입가를 충분히 제시를 해드렸으니까요. 만도하고 현대차하고 일단은 매수를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만도는 15만 8천 원, 현대차는 16만 원까지 한번 기다려보시죠. 네, 1781포인트. 지수는 오늘 별로 재미가 없네요. 외국인들이 약 한 300억 가까이 많은 규모 아니지만 매수 규모를 늘려주고 있습니다. 자, 개인들의 매도는 계속되고 기관은 코스닥만 사고 있는 상황이네요. 양시장 모두 다 플러스를 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종목 상담 해드릴게요. 전화를 주시면 쉽게 종목 상담 전문가로부터 받으실 수가 있는데 지금 이쪽으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02-3153-2611번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다음 카페 투자클럽 앤 증권아카데미에서 정양환 지사합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부터 종목 상담에 들어가 보죠. 10시 정도에 원래 들어가는데 10시 4분이니까 오늘 좀 빠르게 달려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화부터 한번 받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화 연결되셨고요.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떤 종목 상담을 원하시는지요? ST 엔진이요. 네, STX 엔진이요? 네. 예, 얼마에 사셨는지요? 그 두 번에 걸쳐서요. 네. 26,200원에 샀고 27,200원에 샀어요. 네, 그렇게 두 번에 걸쳐서 지금 그럼 비중이 굉장히 많으신지요? 네, 80% 돼요.
아, 네. 두 번 걸쳐서 26,000원대 초반, 27,000원대 초반에 사시면서 비중이 80%까지 늘어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29,400원. 거의 뭐 전 고점을 뚫어서 오늘 가장 높은 그런 시세를 내고 있는데 STX 엔진은 얼마까지 기다려 보시려고요? 아, 지난번에 한번 제가 방송을 봤는데요. 네. 뭐, 한 32,000원까지 예상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그 고점까지 가지고 있어 볼까 생각을 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그래요. 사실 오늘도 또 이렇게 시세를 내고 전 고점도 돌파하니까 조금은 불안하기도 하고 기분도 좋고 아마 만감이 교차하시리라 생각이 드는데 32,000원까지 홀딩해도 그까지 무난하게 STX 엔진을 잘 가줄 것인지 그거에 대한 답을 듣고 싶으신 거죠? 네, 아니 지금 SK증권 그 회사에서 지금 팔아라고 문의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전화 통화를 해보고 결정을 하려고 지금. 아, 네, 그렇군요. 일단은, 예, 나름대로 증권사 측에서는 한 지금 이 정도 가격에 한번 파시죠? 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32,000원 얘기도 전에 또 들은 게 있어서 조금 욕심도 또 있는 상황에서 한쪽에서 팔라고 하니까, 한쪽 얘기를 조금은 더 여러 의견을 참고하고자 전화를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정영환 시사님께서는 뭐라고 하실까요? 저도 궁금하네요. 네, 뭐, STX 엔진은 이제 자회사 STX 대련이 있거든요. 대련 엔진이 있는데, 지금 이제 업황이 좀, 회복되고 있습니다. 업황이 좀 회복되고 있고, STX 엔진 같은 경우는 엔진을 독점적으로 지금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추세로 보면은 사실 조선조정에서는 좀 최고 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팔으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 쌍봉 구간에서 어떤 그런 의미를 좀 드는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한 이 종목은 3만 원 선에서 만약에 올라온다면은 3만 원 선을 만약에 지지를 못한다면은 조금 물량을 좀 줄여주시고 조금 더 가지고 계시면은 3만 한 2천 원까지 4만 5천 원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정의 폭이 만약에 세다면은 박스권의 어떤 흐름이기 때문에 장세가 만약에 조정이 좀 온다면은 3만 원 돌파했어요. 3만 원 돌파해서 3만 한 2천 원까지 간다면은 당연히 거기서 매도를 좀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지금은 굳이 매도를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적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당분간은 좀 갈 것이다. 뭐 3만 원 돌파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만 원 돌파하면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가지고 계시면서 3만 원 돌파 못하고 만약에 지지가 좀 지지분하다면 거기서 조금 물량을 좀 줄여주시고요. 물량이 좀 많으십니까, 우리 시청자님? 아까 80%라고. 80%요? 예. 80% 뭐 물량 좀 많죠. 그래서 3만 원 선에서는 물량을 한 반틈 정도 줄여주자. 그 나머지 물량은요, 3만 2천 원에서 3만 5천 원까지 가져가는 그런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3만 원 터치를 못하고 조금 지지부진하면은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3만 원까지는 터치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만 원에서 만약에 힘이 없으면은 조금 더 물량을 조금 줄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챙길 건 챙기고 또 올라가면서 조금 비중을 줄이시면 아무래도 좀 차익실 하시면 좀 마음이 가분하죠. 예. 그래서 좀 그런 어떤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네, STX 엔진 우리 정영환 시사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교집합을 잘 끌어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29,400원인데요. 오늘 장중에 지금 가장 높은 가격에 지금 주가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3만 원까지 600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3만 원 정도는 충분히 터치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고 3만 원 정도에서는 지금 갖고 있는 물량의 한 반 정도 일단 수익을 확정 짓자라고 얘기하시고요. 나머지 물량으로 조금 미련이 있으시고 조금은 욕심도 있으신 32,000원대 그리고 뭐 더 이상 간다면 35,000원대. 아무튼 추가적인 상승으로는 물량을 반 정도로만 끌고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전략 어떻게 마음에 좀 드시는지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네. ST 엔진 말고 ST. STX도 혹시 예, S요. 그거 조금 사놓은 거 있는데, 그거는 22,200원에 샀어요. 네. 지금 22,350원인데 거의 뭐 별로 그렇게 뭐 큰 재미를 못 보고 계시네. 언제쯤 사셨어요? 이게 한 20일 됐어요. 아, 네네. 그럼 아무튼 8월 들어서 사셨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네. 22,000원 정도. 이거 그러면 STX 엔진의 물량을 많이 갖고 계시니까 이 STX 요거 자체는 그렇게 많이 안 들고 계시네요. 네네. 이거는 조금 들고 있어요. 예. 자, 그러면 STX는 정확하게 궁금하신 사항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아니, 이거는 지금 똑같이 이게 내가 보니까 이걸 같이 올라가고 같이 내려가더라고요. 네네.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지금 여쭤보는. 예. 자, 근데 다만 한 가지 차이점이라면 차트에서 아직까지 STX는 전 고점하고까지는 못 올라갔고 STX 엔진은 먼저 도달해서 이 봉우리, 쌍봉을 소위 말해 이미 만든 오늘 그 자리라 조금 불안해서 팔라는 의견이 제시가 된 것 같고 STX는 아직까지 그 직전이라는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등락은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같다라고 이미 일정 부분 발견을 하셨네요. 네, STX 엔진하고 STX하고 같이 움직인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STX는 지주사입니다. 그러니까 STX 엔진, STX 자가 들어가는 어떤 그런 그룹에 대한 지주사이기 때문에 같이 좀 움직인 것 같고요. 그리고 STX 같은 경우는 지금 STX 유럽이 이제 흑자를 냈기 때문에 지금 차트 흐름상도 괜찮고 동종목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도 좀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금 기관들이나 지금 외국인들 좀 매수세가 좀 붙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종목은 기관이 어제 좀 많이 좀 때렸습니다. 그렇지만은 어제 좀 흐름에서 오늘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개인들이 좀 많이 좀 매매를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은 23,000원 돌파하면요. 23,000원 돌파하면은 이 종목은 좀 가지고 계십시오. 23,000원 돌파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단기적으로는 한 26,000원까지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물론 단계별로 24,000원 한 500원 정도를 돌파해야지만이 25,000원, 6,000원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종목을 이제 22,000원에 매수를 하셨다는데 사실은 지금은 큰 수익권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마음고생을 하셨는데요. 지금은 이제 올라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만 가지고 계시면서 일단은 매수가를 이탈한다면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나오시는 그런 좀 전략을 드리면서 제가 보기에는 뭐 이 종목은 지금 반등도 괜찮다. 그렇지만 아래 위에 폭이 조금 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네. 자, 23,000원 돌파하면은 24,500원, 심지어 26,000원까지 내다보면서 계속해서 쥐고 계시는 홀딩 전략이 가능하겠지만은 사신 가격인 22,200원을 이탈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종목을 조금 손해보더라도 팔고 나오는 그런 쪽의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아주 조금 뭐 한 100원 정도 어쨌거나 마이너스는 안 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것이 이제 3,000원 쪽으로 가줄런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밀릴런지 지금은 일단 반등세를 타긴 탄 것 같은데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한 체크를 먼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해서 STX 엔진과 지주회사 STX 함께 좀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활짝 웃고 가시네. 이렇게 또 지주회사하고 계열사를 같이 포트폴리오에 담는 아주 재밌는 전략을 펼치는 시청자분 저희가 상담을 해드렸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상담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들고 계십니까? 목소리가 별로 밝지 않으세요. 네네. 네. 예, 삼성전기요. 네. 8월 초에 124,500원에 30% 매수했고요. 네. 예, 삼성 SDI 168,500원에 20% 갖고 있고, 대우증권 24,250원에 20% 갖고 있는데요. 네. 지금 어떻게 될 건지 궁금해가지고. 네. 자, 일단 저희가 시간이 허락하는 한 좀 많이 봐드렸으면 좋겠는데 삼성 전기하고 삼성 SDI까지는 한번 봐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IT 쪽에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삼성 전기는 제가 아까 듣기로는 124,500원에 8월 초에 샀다고 맞나요? 네네. 예. 자, 지금 122,200원까지 이제 11만 원대까지 보고 조금 올라오나 싶지만 여전히 이 LED 쪽에 대해서는 안 좋은 의견들이 많아서 지금 매수가까지 무조건 오면 파실 생각이신지? 예, 제가 좀 중장기적으로 보려고 했는데 너무 요 전에 많이 빠져 있어갖고 불안해갖고요. 네. 어떻게 해야 전략을 짜야 되나 했어요. 예, 그래요. 그러면 삼성 전기부터 매수가 정도 오면 팔아야 좋을지 아니면 좀 더 들고 있어도 괜찮을지? 네, 삼성 전기는 지금 매수가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지금 124,000원 같으면 그렇게 높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 삼성전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11만 원대 지지가 나와야 된다. 근데 사실은 11만 2천 원을 찍고 지금 반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역시 뭐 윗거리를 달면서 그렇게까지 힘은 좋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요, 어제 강한 반등은 기관들이 조금 좀 담았고요. 네. 그리고 기관들이 많이 매도를 하다가 어제 매수로 돌았었는데 이것도 사실은 크게 믿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차적으로는 13만 원 돌파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13만 원 돌파해야지만이 이 종목 갈 수 있다. 13만 원의 어떤 건에서 저항대가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저항대만 돌파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단계별로 14만 원, 15만 원에서 16만 원까지 보시는데요. 사실은 16만 원까지 반등하기에는 좀 험난한 좀 길이 걸리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3만 원 돌파하면은 14만 원대 빠져나오시는 게 제일 적정하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손절가는 뭐 굳이 안 드리고 네. 12만 뭐 4천 원대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좀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삼성전기 12만 4,500원에 매입해서 지금 들고 계신다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뭐 12만 2천 원이니까요. 뭐 큰 손해는 아니시리라 생각이 들고 13만 원 돌파하는 것이 일단 가장 큰 관심사라고 하셨고, 만약에 돌파가 된다면 삼성전기는 한 14만 원 정도에서 이제 그만 빠져나오는 그 정도의 수익을 예상을 하시네요. 삼성전기 한번 쭉 들고 있어 보시고요. 13만 원 돌파되면은 내가 14만 원까지는 들고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딘 반등이 저도 아쉽긴 한데 전문가들 사이에서 워낙 의견이 좀 분분해서 말이죠. 그래서 삼성전기 저희가 좀 간단하게나마 봐드렸고, 삼성 SDI는 아까 제가 빠르게 메모하느라 정확하진 않겠지만 16만 8,500원에 20% 맞나요? 네네. 네. 자, 그러면 삼성 지금 SDI는 일단 플러스 구간에 들어서셨네요. 네. 언제쯤 사셨는지요? 예, 한 달 됐어요. 예. 그때 자, 그러면 좀 찍었을 때 제가 매도를 못했어요. 그러니까요. 예, 저도 이제 그걸 여쭤보려고 18만 5천 원대 요때였으면 요것도 나름대로 뭐 쌍봉이나 쓰리봉 정도에서 밀린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러면 다시 18만 5천 원 기회를 오기까지 기다리는 그런 전략을 펴야 되는지 요것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해갖고요. 예. 네, 그러니까요. 네, 삼성 SDI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제 매도세가 강해서 사실은 조정을 좀 많이 받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쌍봉 구간 18만 9천 원까지는 또 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간에는 좀 힘들 것이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 시장 상황에서 한국 시장 강하니까, 네.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지만은, 저점을 조금씩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최근의 흐름에서 조정을 많이 받고 난 이후에 반등이 오늘 좀 세게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18만 원에서 어떤 만약에 조정이 좀 또 온다면은 여기서 좀 빠져나오십시오. 빠져나오시고 단기간에 좀 보시면서 하방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8만 원 강하게 돌파하면은 한 18만 원 9천 원, 18만 원, 18만 7천 원, 8천 원 요 짧은 선을 보시고요. 만약에 여기도 만약 강하게 돌파한다면은 좀 가지고 계십니다. 제가 보기에는 강하게 돌파할 수 있는 그런 큰 모멘텀은 없습니다. 사실 현재를 봐서는요. 그래서 18만 원 선에서 좀 빠져나오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자, 18만 원 선 정도까지 올라오면은 일단은 뭐 조금 수익 실현을 하자. 18만 한 9천 원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리라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팔았어야 되는데라는 그 가격보다는 약간은 낮은 가격인 그 가격은 약간 뭐 18만 원 5천 원대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18만 원 정도만 오면은 일단은 삼성 SDI는 그래도 그때는 플러스니까 그 정도 수익에서는 나오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지금 뭐 2차 전지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뭐 전기차 모멘텀이 다 있다라고 보는 쪽도 있는데 말이죠. 스마트폰. 어쨌거나 좀 IT 자체가 그렇게 세게 반등이 지금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어서 일단 18만 원 안정권을 좀 가격을 더 큰 욕심 안 내고 불러주신 것 같으니까요. 한번 삼성 SDI는 18만 원 정도에서 수익을 확정짓는 거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괜찮으면 대우증권을 봐드리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삼성전기하고 삼성 SDI만 상담을 해드렸네요. 예,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이번 주에는 종목 상담을 이 정도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다음 카페 투자클럽앤증권 아카데미에서 정양환 시사께서 나와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국의 지표 계산에 1780을 밟았고요. 지금도 1780선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1784포인트 정도에 머물고 있는데 한 8포인트 정도 어제 종가 대비 올라 있네요. 외국인들의 매수가 점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프로그램 차익 거래, 비차익 거래 모두 다 한 200~300억씩 매수 우위를 기록하면서 프로그램 쪽에도 한 500억가량 물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선물을 한 1000계약 이상 사주는 것도 역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는데 도움이 돼주고 있는데 무엇보다 이렇게 하다 끝날 가능성이 오늘은 너무하다라는 거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그 정도는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밤에 사실은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이나 혹은 내일 새벽에 뉴스를 봤을 때 미국의 고용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그 결과가 좋지 못해도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지수가 큰 폭으로는 빠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요. 어쨌거나 그 지표 결과 주말에 바쁘시더라도 그거는 꼭 한번 좀 챙겨보셨으면 좋겠고 다음 주에 금통위 그리고 코드러프 만기 다음 주 목요일인데 그에 앞서서 어떤 전략을 좀 짧게 따로 세워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라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말과 다음 주 목요일 큰 변수들이 2번이나 있을 예정이니까요. 투자 참고하시고요. 주말 편하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공 투자 기원하겠고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